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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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늘은 오랜만에 유튜브랑 수비랑 동시 송출로 진행을 합니다. 라이브. 오늘 뭐 어차피 내일 휴방이고 어 그래서 말씀드릴 것도 댓글로 좀 달린 것 같고 해가지고 라이브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따로 유튜브를 위한 녹화 버튼을 숲에서 누르지는 않을 거고요. 어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멤버십 가입을 하셨다가 또 안 하시고 뭐 그러신 분도 있고 근데 새로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멤버십은 제가 3만 원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공해드리는 혜택이 매일 주력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 경기 단폴더 대상 경기는 아니겠지만 매일 단폴더 경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한데 일단 한 경기를 이제 무조건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분석을 접근을 할 수 있게 좀 결과를 좀 도출해 드리는 영상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혜택으로는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어제는 좀 늦었는데 보통 10시 조금 언저리로 해가지고 밤 10시 내외로 해외 베팅 업체들의 이 샤프머니 구매 트리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베팅, 북미 베팅 업체들에서 확실하게 눈에 띄게 갑자기 배당이 바뀌게 만들어버려. 주식이랑 똑같아요. 배당이 돈이 많이 투입되면 배당이 떨어지고 돈이 반대로 많이 몰려면 오히려 배당이 오르고 똑같거든요. 주식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금액이죠. 몇 천만 원, 몇억 원의 엄청난 많은 돈이 한 번에 유입이 될 때 갑작스럽게 배당이 바뀌는 순간을 캐치해가지고 베팅 업체에서 진입을 하는 것들을 이제 시그널을 해외 이 유료 업체에서 한 달에 35만 원 정도를 내면은 볼 수 있게 좀 추적을 해서 지들끼리 알고리즘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 10시쯤 해가지고 좀 올려드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합픽을 드리는 거는 뭐 제가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간에 하루에 5천 원 수준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후원 링크 있습니다. 그 텔레 링크. 거기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숲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하루 5천 원 VAT 별도입니다. 여기 충전하는 때. 아무튼 그거 후원을 하시면은 제가 쪽지로 보내드리고 아니면은 텔레는 텔레로 보내드리고 유튜브로는 12만 원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저 뭐야 한 달 동안 게시글을 통해서 제가 또 올려드리는데 그럼 제가 권장 안 드린다고 그 멤버십 이름에 써놓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휴식을 하는 날이 있어요. 내일처럼 쉬는 날이 있는데 그 쉬는 날에 제가 여러분들의 멤버십 혜택 일수를 보전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30일 땡 하면은 그 바로 결제예요. 얘네들은. 근데 제가 숲으로나 아니면 텔레로 이렇게 후원을 하시면은 제가 그거를 빠지는 날수를 엑셀로 정리해 놨다가 일수를 연장시켜 가지고 조금씩 더 챙겨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유튜브로 멤버십을 30일 동안 하시면은 혜택 일수 제가 쉬는 날이 있으면 그걸 보장을 못해 뭐 그래서 페이백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어 이제 어떻게 보전을 못 해드리니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일단 써놓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 혜택은 유튜브로도 똑같이 일단은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유튜브로 12만 원 가입을 하시면은 장점은 그거죠. 3만 원짜리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도 이건 손해 아니겠다. 그 3만 원 멤버십 혜택을 따로 결제하지 않고 이것도 받으면서 쉬는 날 며칠 많지 않으니까 며칠 되겠냐 그거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멤버십 혜택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그 이제 해외 베팅 업체들의 트리거도 나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유튜브 멤버십을 구매하시는 것이 손해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이제 6일 이상 안 쉬면은 한 달에 6일 이상 안 쉬면은 3만 원 멤버십 가입한 걸로 뽕 뽑았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3만 원 가입하시고 조합픽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입 멤버십 가입했는데 이러시면은 제가 좀 난처해요. 그걸 환불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혜택 잘 읽어 보시고 가입을 하시고 멤버십 가입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조합픽이 필요하시다면은 제 방송 보시다가 요새 좀 잘 맞추는 것 같네 하실 때 후원하셔가지고 한 달이 아니더라도 하루든 일주일이든 짧게나마 한번 써보시고 얘랑 내랑 잘 맞네 하시면 또 이용하시고 아니면 또 방관해보시고 좀 그러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반갑습니다. 다들 일단 그 앞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혜택들에 대해서 좀 문의가 조금 많은데 3만 원 멤버십과 한 달 유튜브 구독이랑 그다음에 그냥 한 달 후원이랑 다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잘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만 원 멤버십은 저는 일단은 강추 드리긴 합니다. 이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베팅하기 전에 해외 이제 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도 돈을 내고 구독을 해서 이거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싼 가격에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면은 베팅 시간을 조금 여러분이 늦출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내일은 휴방입니다. 내일은 휴방이고 이제 오늘 이제 분석하고 결과는 좋게 좀 나오길 기도하면서 이제 또 하루 쉬고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대 뉴욕 매치입니다. 어제 화끈화끈한 타격전이었습니다. 소토의 말홈런으로 매치가 크게 앞서가나 싶었지만 결국 추격이 있었고 매치가 똥줄승을 했죠. 막판에 이제 디트로이트가 8회까지 야금야금 쫓아가면서 매치를 항상 좀 긴장하게 만들었던 경기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깁슨동 대 맥레인인데 요거는 좀 아쉽지만 비트로이트가 홈에서 어제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못 이겼던 상황이 되었다면은 오늘은 매치를 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매치가 오늘 꺼내는 선발 투수 맥레인은 나중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오늘 유망주들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유망주들 가운데서도 지금 굉장히 촉망받는 유망주예요. 매츠 내에서도 당연히 탑이고요.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우투수 부분에 있어서도 데뷔를 한 선수 중에는 현재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기준으로 얘가 최고 투수입니다. 최고의 투수. 네, 그만큼 아니지. 최고는 아니죠. 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맥레인이 저도 처음에 데뷔할 때는 얘 뭐 96, 7마일 정도 공에다가 그 슬라이더가 얼마나 위력을 보일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만큼 과연 할 수 있는 애일까? 좀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까지 경기한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깁슨롱과 비볐을 때 디트로이트가 꺼낼 수 있는 선택지가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한 선택지로 흘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치의 불펜의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맥레인이 7이닝을 던질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선수이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깁슨롱을 선발 투수로 꺼냄에 있어서 이번 시즌에 마이너리그에서 있을 때는 다 선발로 일단 웬만큼 다 띄워주었다만 이닝 수가 확실히 좀 길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도 선발로 두 경기 정도 나와가지고 총 25이닝 정도 선에서 여섯 경기 총 6경기를 소화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오늘도 디트로이트의 불펜진들이 조금 더 고생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매치가 불펜데이네 얘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볼질하다가 오늘 꽁승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깁슬롱은 제구는 확실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매치가 타격으로 이끌어서 타격으로 이겨줘야 되는 경기인 거고 여러분들이 너눈 감아라 눈 감으면 이긴다 눈 감으면 이긴다 이런 경기라고 기대하시면은 절대 안 되는 경기입니다. 매치가 순수 타격이 돼야 될 것이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오늘은 저는 어제는 소토가 좀 주인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여전히 린도어가 타선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쳐줘야 되는 게 저는 맥릴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얘네 둘의 활약이 좀 앞선다면 맥레인이 조금 막아주면서 이게 타격전이 양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매치가 야금야금 잡아먹는 선에서 매치가 우세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LA 다저스입니다. LA 다저스 오늘 완전 개똥배 받았죠. 저는 이거 다저스 정배승 보지는 않는 경기입니다. 표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다저스 승 안 써놓은 거 아실 거예요. 이게 오늘 선발 투수가 커쇼 대 무롤드즈스키인데 무롤드즈스키가 오늘 오프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올라올 선발 진짜 선발 투수가 부다 쉔들러라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매치의 선발 투수 맥레인보다 더 탑 랭크에 위치한 메이저리그 우완 투수 슈퍼루키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피츠버그가 아마 조만간에 한 명 더 올릴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전체 우투수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딱 꼽혀 들어갈 만큼의 투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 더 있는데 걔도 조만간에 올라올 것 같아. 최근에 트리플 A에서도 계속 2점대로 너무 맹활약하고 있고 걔보다 지금 먼저 올라온 게 그 쉔들러라는 선발 투수급 자원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이미 데뷔를 콜로라도전을 앞세워서 했었고 지금 최근 두 경기 던져서 4이닝씩 다 소화를 했었고 투구수도 이제 49 던졌다가 59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오늘은 한 75구 내외로 던질 것으로 일단은 기정 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면 쉔들러라는 선수가 어떤 스토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 100마일까지 찍을 수 있는 빠른 공과 함께 주무기는 89마일의 슬라이더예요. 그거를 이제 다저스가 공략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피츠버그의 마운드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타격에서 최근에 상승선이 나타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다저스가 이번에 애리조나 시리즈에서 보였던 타격감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예, 그런 거 따졌을 때 오늘도 커쇼권에서 이거 다저스 똥배당 경기 일반승 나올 거라 저는 절대 볼 수 없는 경기다. 2.5 프렌에서 심지어 저는 역배까지도 보는 게 피츠버그가 최근 2주 동안에 마운드 전체 평균 ERA가 2점 중반대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팽팽한 승부 의외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피츠버그 2.5 프렌에서 역배까지도 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 다저스 정배 고르셨던 분 장바구니 일단 지우고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토론토입니다. 어제 이 경기를 저는 배당 삭감비 때문에 역배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배가 날 뻔했으나 또다시 이제 토론토의 불펜들은 믿음에 부응을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죠. 지금 최근엔 너무나도 잘해주면서 토론토의 이 마운드에서 진짜 수호신으로서 엄청난 역할, 그 커브볼 하나로 평정하고 있었던 이 랜스마저 무너지면서 토론토가 어제 랜스, 리틀 가장 8월 달에 잘하고 있는 두 명이었거든요. 얘네 둘이 무너지면서 이제 누구를 꺼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이제 로드리게스 1인 던져서 오늘 못 나오죠. 리틀, 랜스 어제 털려버렸죠. 그러면 오늘 경기 피셔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체드 그린 나오면 체드 그린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 호프먼 불안하죠. 그 다음에 지금 발랜드 영입해서 오자마자 지금 삽질하고 있죠. 토론토 베리오스 계속 기복 있는 피칭. 텍사스전에 털렸다가 저번에 한 경기도 잘했다가 또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베리오스 나오는 경기에서 정말 불안한 피칭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안타율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부터 생각하면 오늘 토론토의 마운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신시내티 정배승이냐? 저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신시내티도 오늘 좌투수를 꺼내요. 근데 토론토가 최근 우투 상대 지표와 좌투 상대 지표가 꽤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납니다. 좌투수 상대로 훨씬 더 강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토론토의 타격적인 타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로돌로가 워낙 안정적인 피칭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체인지업을 활용해서 우투수들도 노릴 수 있고, 스위퍼로 좌타자들도 공략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선발 투수로서도 정말 메리트가 넘치는, 그런 선수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토론토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좌투 상대 공략 지표를 보면은 빈틈이 없어요. 어디서 타격이 쉬어갈지도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토의 약한 불펜, 그다음에 로돌로도 공략 당할 수 있다는 점, 베리오스가 약하다는 점, 신시내티가 오늘 타격으로 조금 더 응수를 조금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 다 따지고 보면 9.5점 안 잡힌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8.5점이면 이 경기, 오버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과 클리블랜드입니다. 어제 저는 이 경기를 보스턴 승 언더를 봤어요. 승 언더가 났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제 메식, 볼질, 그 다음에 베요, 볼질,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 볼질 속에서 말루 찬스가 초반에 그렇게 막 나타나면서 양 팀이 3점씩 주고 받다가 결국에는 이게 홈런 한 방에 세게 오버를 찍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점수 조금 더 나서 6대 3으로 6대 4였나요? 네, 오버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좀 이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구가 아예 안 됐어요. 메식이. 그런 피칭은 이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볼질 때문에 그냥 경기가 말렸던 그런 경기. 저는 승언더를 봤었는데 승 오버가 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크로셰 대 세코니인데, 이거 세코니가 나오는 경기, 제가 저번에 방송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세코니가 이 바람이 도움이 조금 있으면 홈런을 안 맞겠거니와 그러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홈런을 쳐 맞았어요. 예, 그렇게 지금 세코니가 8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고, 후반기 전 경기, 해당 경기가 후반기 전 경기입니다. 전 경기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최근 퀄리티 스타트를 2번 연속으로 했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크루셰를 상대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보스턴의 타격감 안 좋아요, 사실. 어제도 메시기 볼질하면서 보스턴이 분위기 잡아서 어거지로 좀 안타를 좀 많이 때려박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스턴의 타격감이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어제 중심 타선이 계속 맹타를 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분위기 이어서 오늘까지 좀 해주겠거니와 기대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그나마 보스턴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조금은 쎄한 느낌은 이게 지우기가 힘든 게, 이 크로셰가 최근에 성적이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표적으로 봤을 때 크로시아 요즘 14승 5패, 사이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적으로 봤을 때 이 크로시아의 지표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피 실점은 정말 극악인데, 이게 피 안타 수치가 조금은 평범해지고 있었던, 후반기 지표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볼질도 애초에 없을 뿐더러 삼진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크로셰는 크로셰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약화되어 있는 지표를 상회하는, 투수라면 이거는 갖춰야지라고 봐야 되는 그 지표들이 크로셰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크로셰를 앞세워서 보스턴이 연승을 할 가능성은 꽤나 높다. 핸디캡까지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핸디캡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 이건 핸디캡 승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오판일 수도 있는 게, 어제 클리브랜드 썼던 불펜진들 빼고 나면은 지금 남아있는 불펜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딱 필승조들이죠. 에린, 게디스, 엘라이트 스미스 4명. 얘네 4명을 만약에 쓰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후반까지 갔을 때 보스턴의 경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마이애미. 진짜 기똥차죠.
국내에서 워싱턴 역배줬는데 해외에서 딱 보니까 어라 배당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그냥 워싱턴 역배 잡혀 있네. 프로토 일 안 하죠. 다 씨발 밤에 퇴근해가 9시 넘었다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배당 업데이트 안 되죠. 예, 바로 이제 워싱턴 역배 나버렸던 경기였습니다. 실제 해외에서 평가했던 대로 국내에서는 워싱턴 역배가 잡혔었지만 해외는 워싱턴 정배 주면서 어제 워싱턴 배당 개꿀이었었어요. 진짜로 1.8배. 네, 진짜 베팅 하셨던 분들은 용자였다라고 제 방송 보고 그거 물었었다? 그럼 용자다라고 저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선발 투수. 카발리 대 마주르. 둘 다 이제 촉망받는 유망주들의 대결입니다. 마주르 같은 경우에도 로스터 제외가 되면서 다시 마이너리그 내려갔었지만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선발 투수로서 6이닝 이상 던질 수 있는 체력과 이제 스토프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올라와가지고 5이닝을 던질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워싱턴의 타격과 마이애미 타격에서 누가 순수하게 앞설 수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양 팀 모두 오늘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오늘은 워싱턴이 또 그렇게 버티는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할만하다. 역배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면서도 왜 기준점이 저는 9.5점으로 이제 높게 잡혔는지 이해가 조금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언더를 봐요. 언더를 보고 마주르가 한 워싱턴이 마주르 같은 경우에도 9위로 안 밀리거든요. 그리고 싱커를 그렇게 많이 던지는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5이닝 3실점에서 6이닝 3, 4실점 선에서 끝맺음이 될 것 같고 이제 카발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애미 상대로 제구만 홈이니까 제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들어갑니다. 제구 흔들리면은 사고예요. 제구 흔들리면 사고인데 일단 홈이니까 조금 안정적인 피칭을 이렇게 해줄 거라고 파악을 하고 제구 난조 없이 제구 난조 없이 정상적인 피칭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 들어가면은 얘는 오늘 7이닝 1실점 피칭까지도 기대값은 있습니다. 기대값은. 거기에서 마이애미 타격을 조금 더 고평가를 하게 돼요. 저는. 근데 거기에서 마이애미가 최근에 너무나도 매치를 상대로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줬고 짜임새를 보여줬다 보니까 스토프론 얘가 이런 피칭을 해야 되는데 마이애미가 좀 저력을 보여주면은 비등비등한 경기 속에서 불펜에서 워싱턴이 무너지면서 한 8점 정도 나지 않을까 하면서 5대3 한 6대3 선에서 마이애미가 이길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보는 경기예요. 불펜에서 워싱턴이 보여주는 안정감은 너무 떨어집니다.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결국 후반 싸움에서 팽팽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마이애미 쪽으로 기울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템파베이랑 시애틀 경기인데 라스무센과 이제 브라이언 우의 대결 어제 경기도 템파베이 역배 났죠. 타격에서 템파베이가 확실히 좀 찍어 눌러줬는데 저는 점수가 조금 덜 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바즈가 홈런으로 이렇게 피해가 없다면은 점수가 이만큼 나진 않을까 싶어 나지는 않겠다 싶었었는데 어우 시애틀의 불펜 지금 불안한 게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행콕 올렸다 털리고 저 사우세도였나요? 걔도까지 마지막 올렸다가 또 털려버리고 지금 누구를 써야 될지 지금 이제 레규미나를 제외하고 뭐 문우즈도 지금 불안하고 도저히 이제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인데 이제 얀디 디아즈가 템파베이의 라인업이 이제 라인업에 다시 돌아오고 김하성이 애틀랜타로 트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웨이버 공시됐다가 이제 클레임 걸어갖고 이제 데리고 들어갔죠. 템파베이가 이제 놔줬죠. 그래서 이제 뭐 김하성의 출전을 이제 기대할 수는 없는데 얀디 디아즈가 다시 라인업에 들어오고 타격이 다시 이어지고 어제 경기에서 맹타를 치고 타선이 지금 꽉 갖춰져 있는 상황에 브라이언 호가 구디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라스무센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애틀의 타선보다 템파베이 타선이 훨씬 더 저는 위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도 시애틀 정배당 나왔는데 저는 템파베이 승부입니다. 어제도 템파베이가 불펜 운영에 있어서 클레빈저 말고는 그거 반벨리였나? 걔 한 명 멀티이닝 소화하게 하면서 게임 던졌죠. 그러면서 어제 경기 이제 자완 클레빈저 썼으니까 오늘 경기에서 몽고메리 그다음에 우세타 쓰면서
마무리, 페어뱅크스까지 라스무센 6이닝만 던져주면은 템파베이 불펜 운영 꼬일 거 없습니다. 시애틀이 과연 라스무센을 5회 안에 끌어내낼 수 있느냐? 저는 지금 타격감에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클리블랜드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시리즈 치르면서 클리블랜드도 타격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시애틀은 더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루징을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언더라고 말씀하시는데 7.5점 기준점에서는 저는 언더 가기에는 템파베이 타선이 꽤 무섭고요. 그냥 템파베이 역배 보는 게 훨씬 더 속 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템파베이 승 말씀을 드리게 된다. 그만큼 타격 지표의 차이가 꽤나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캔자스 시티의 LA 인저스. 이것도 오늘 저는 역배 본다라고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LA 인저스의 2.2배에 잡혀 있고 캔자스 시티의 1.44배가 잡혀 있는데 LA 인저스의 선발 투수가 오늘 누구냐? 루키 데뷔전을 치릅니다. 미치 페리스라는 친구가 데뷔를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 랭킹에도 들지 김그 저 뭐야 랭킹에도 들지를 않습니다. 랭킹에도 들지를 않고 이제 만 26세 수준에서 조금 하위 라운드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구속도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지금 이번 시즌도 더블 A까지만 뛰었어요. 더블 A. 더블 A에서 고속 콜업이 돼갖고 트리플 A 스킵하고 지금 메이저리그 콜업이 되는 건데 그 콜업이 된 이유가 뭐냐? 원래라면 얘가 애틀랜타 사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레이드로 LA 인저스 산하로 넘어오면서 더블 A로 이제 2025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싱글 A 플러스 그다음에 더블 A 이렇게 세 시즌 세 리그에서 뛰고 2024 시즌을 애틀랜타에서 그러고 이번 시즌에 트레이드 돼가지고 LA 인저스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역시 체인지업이에요. 근데 얘의 구속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도저히 서칭을 해도 안 나와. 일단 공은 봤어요. 얘가 이번에 가장 마지막 등판이 8월 26일인가 27일 경기인데 해당 경기에서 이 콜럼버스 그 팀을 상대로 해가지고 삼진을 13개를 잡으면서 완벽투를 펼쳐서 개인 커리어 하이 기록을 프로 레벨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고 이번에 콜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걔가 던지는 공을 다 봤는데 빠른 공에 구속이 표기가 안 돼. 이 더블 A 경기들이. 구속이 표기가 안 돼서 얘가 95마일을 던지는지 92마일을 던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챗 GPT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 네가 찾을 수 있는 거에서 좀 나오는 게 있느냐 좀 물어보니까 89마일 정도 던진대요. 89마일. 근데 내가 이거 챗 GPT의 정보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얘가 2025 시즌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뭔가 왜곡을 시켜요. 전부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얘에 대해서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본 것밖에 없는데 주무기는 일단 체인지업이에요. 그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다 갖다 발라 먹어요. 얘가. 특히 우타자들을 상대로 바깥쪽 높은 공 하이 패스트볼 그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이랑 바깥쪽 빠지는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면서 하이 패스트볼이랑 바깥쪽 체인지업에 삼진을 계속 잡아먹고 좌투수를 상대로도 체인지업으로 잡아먹습니다. 그런 피칭을 하는데 그 89마일의 구속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메이저리그급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 구속인가? 류현진도 그렇게 하다가 4점대, 5점대 쳐맞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버틸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저번 경기에 양키스를 상대로 호투했었던 마틴 페레즈처럼 버틸 수 있는 스토프를 과연 가지고 있을까? 얘가 제2의 타일러 앤더슨이 될 수 있을까? 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오늘 경기를 이제 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워드가 눈가리가 째져가지고 못 나오죠. 그래서 LA 인저스 타격이 좀 빠져 있고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미러키의 그 앤더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체인지업 마스터가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이번에 캔자스 시티에서 카메론 걔도 체인지업 마스터죠. 그 다음에 LA 샌프란시스코의 통 걔도 체인지업 마스터죠. 똥볼 체인지업 마스터. 걔도 나름 상위 루키입니다. 체인지업 하나 가지고. 그 체인지업 선수들이 꽤나 재미를 보고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로렌젠이 버틴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LA 인저스 방망이를 생각을 했을 때 장타 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LA 인저스 입장에서도 이거는 캔자스 시티 타자들의 상성이 타격으로 이거를 조금 몰아붙여서 좀 이렇게
눈 야구를 하기보다는 방망이를 내는 야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체인지업이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의외로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접근이긴 한데 이미 매치 페리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평가가 안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역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루키 데뷔전이고 캔자스 시티 타격 지금 지표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홈 경기고 당연히 지금 승률만 보더라도 70승 67패, 64승 73패 캔자스 시티 정배 나와야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그 배당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낮게 나왔어요. 로렌젠을 꺼내는 경기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를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 제가 본 수준에서만 따지고 보면은 이 미치 페리스의 체인지업이 이 스쿠류성이라고 합니다. 스쿠류성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꽤나 많이 휘어 들어와요. 그래서 좌타자들에게 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뭐 파스칸티노부터 시작해가지고 꽤나 이제 대응이 될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은 장타 싸움에서 LA 레인저스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역배 한번 노려보는 경기가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거를 캔자스 시티 승으로 구매하기에는 1.44의 배당은 너무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정도로만 일단은 코멘트를 드리고 예, 역배까지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미치 페리스라는 선수에 대한 정보가 저 또한 너무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주력으로 확 활용해갖고 오늘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가기에는 명분 자체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컵스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애틀랜타 역배까지도 봤었는데 연장 싸움 끝에 결국에는 애틀랜타가 지고 말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만하가다 웬츠. 예, 저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바람이 순풍이 불지 않는 위글리 필드 좌투수의 대결. 저에게는 7.5라도 언더의 선택지가 됐을 것 같고 오늘 8.5점이 주어졌다면 저는 언더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필라델피아 상대로 원정에서 보여줬던 애틀랜타 타격 지표만 하더라도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시리즈 지표가 이 경기가 어, 애틀랜타는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 근데 코어스필드에서 경기를 한 컵스는 타격 지표가 뻥튀기가 되어 있다. 분명히. 그러면은 그 좌투수 상대로 약했던 지표가 우투수 상대로 상승선이 나올 수가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되고 애틀랜타는 분명히 레아의 공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레아 공략에는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애틀랜타 타격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어라 또 좌투수가 나왔네. 그러면은 저는 또 필라델피아 시리즈의 데이터를 깊이 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면은 이만하가를 상대로 또 좌투수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애틀랜타의 타선. 거기에다가 컵스의 경우에도 좌투 상대로 지표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웬츠가 5이닝 정도 버텨주면 이게 오늘 컵스가 이기는 경기를 할지언정 불펜에서 또 이제 좀 쓰겠죠. 어제 이적시켜서 데리고 왔던 이제 서벨레 썼고 타일러 로저스 요새 개망가졌죠. 지금 나올 때마다 실점하고 있는데 이제 안 나오겠죠. 어제는 그렇게 털렸으니까 도저히 이제 못 쓸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 쉬었던 필승 마무리 이제 팔렌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켈러가 만약에 연투를 해줄 수 있다면 오늘 불펜에서 컵스가 조금 힘을 더 쓰면서 컵스가 이기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8.5의 기준점에서는 이게 점수가 그만큼 날 것 같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컵스도 마찬가지고 애틀랜타도 마찬가지고 좌투 상대로 지표가 쓰레기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필라델피아가 그 상대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루자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아레즈, 산체스 다 좌투수만 나왔고 지금 애틀랜타 타격가 정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표를 보면 또 오늘 이만하가의 스플리터에도 당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위글리 필드에서 워낙 또 점수가 안 나는 그 바람에 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순풍이 부는 날도 아니고 홈런쇼 했던 시애틀 시리즈처럼 바람이 막 외야로 10몇 말 이렇게 부는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지만 역풍이 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8.5점이면 언더 가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다음 경기. 요거는 오늘 비 옵니다. 네, 제가 이제 믿지는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만 대가리 받고 제가 옛날처럼 캠 키고 방송을 했으면 진짜 대가리 받고 사과하고 싶은데 그 스쿠발 경기에서 비 온다고 분명히 웨더스타컴 날씨 보는 공식 그 날씨 업체예요. 날씨 회사에서 비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근데 씨발 날씨 존나 쨍쨍해 아주 그냥 스코어 나와갖고 5대 0으로 이겼죠.
저 때문에 제 방송 보신 분들, 제 유튜브 보신 분들 괜히 비 온다 해서 스쿠버 경기 구매 안 하셔 갖고 피해 보신 부분 진짜 대가리 받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본대로 말씀드렸어요. 제 직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날씨 예보를 그냥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구라를 치는데 어떡해? 오늘 이 경기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냥 여기서 말을 하니까 그렇게 비가 온다고 하니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 경기 56%돼 있었거든요. 떨어졌네요. 또 31%. 아까 전에 요거 빨간 색깔 표시돼 갖고 56%였습니다. 근데 31%로 또 바뀌었는데 요게 오히려 시애틀 경기가 36%떠 있고 계속 바뀝니다. 저도 이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지들 쪼대로예요. 그냥 이게 계속 바뀌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일단은 이것도 비 온다고 소식이 돼 있었고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표 만들 때마다도 56, 54%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서벨레가 선발 출장할 걸로 예상을 해서 화삭 승오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다가 서벨레가 컵스로 이적했다는 사실을 저도 라이브 하면서 그때 들어버려 가지고 패스했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일단 승오버가 나오기는 했어요. 예, 승오버 나오긴 했는데 오늘 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화이트삭스의 타선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 안 해요. 우드 리차드슨 나오는데 충분히 화삭이 칠 수가 있는 공이고 화삭 라인업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진짜 큰 코 다친다라고 꼭 말씀드릴 때는 항상 제가 좌투수가 나올 때이긴 한데 최근에는 우투수를 상대로도 타격이 되고 있어요. 터크먼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율이 지금 좀 다시 3할 찍고 떨어지고 있지만 그 포수 유망주 틸부터 이 틸 주전 포수를 잡으면서 DH 나오고 있는 쿠에로 그 다음에 장타 홈런을 담당하고 있는 몽고메리 지금 소우사가 없는 것이 참 아쉽지만 미드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미드까지 소우사 있죠. 소우사도 있다. 소사도 장타 칠 수 있고 아무튼 강합니다. 이게 정말 강해요. 미네소타도 뻥야구가 되지만 화삭도 정말 뻥야구 되는 팀입니다. 양팀 불펜 약한 것까지 생각하면 오늘도 저는 오버 생각을 일단은 먼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만 화상 역배까지도 본다. 그 기준은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그럼 일단은 해외에서 이거 1.75배, 국내에서 1.5배, 미네소타 정배, 배당 차이 0.25배 차이 나고 있거든요. 네, 제 기준에서도 이거 역배 기준 충족시킨다. 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배는 안 났어요. 근데 어제 경기도 4경기 총 0.2배당 이상의 삭감차가 있었는데 해당 경기들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경기를 제외하고 3경기 전부 1.5 기준 프랜이었습니다. 전부 한 점차 승부로 날 만큼 팽팽했었다는 거 실제로 비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이게 배당이 진짜 차이 많이 나면은 순진하게 정배당 안 주더라고요. 꼭 인지를 좀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애틀레틱스의 경기인데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이제 개 털렸습니다. 소니 그레이를 꺼내고 진짜 참교육을 당했고요. 진짜 11대 3 스코어 불펜 싸움에서 그냥 개 털려버리면서 세인트루이스가 아주 그냥 자존심을 구겼죠. 그리고 오늘 세베리노 복귀전인데 이 경기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래서 조금 이런 이유로 좀 보실 것 같은데 정보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드리자면 세베리노가 원래 왼쪽 복사근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했었습니다. 8월 초에 등판을 했다가 부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빠졌었는데 그럼 리헵 등판을 했겠죠. 근데 리헵 등판 마이너리그에서 등판한 기록이 없습니다. 안 했어요. 실제로 리헵 등판을 하지 않았고 세베리노는 라이브 피칭을 3회 시행을 한 이후에 바로 실전 등판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해당 라이브 피칭에서 총 3회 모두 59를 기준으로 일단은 피칭을 했었고 59가 조금 넘어도 타석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이제 이제 라이브 피칭을 했다. 그래서 69를 채 넘기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감독 인터뷰를 통해서 세베리노가 해당 라이브 피칭을 하는 동안에 그 정도 수준을 소화했으니 75구 정도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그 정도 선에서 기대는 하고 있다라고만 말을 했어요. 근데 세베리노의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그만큼 회복력이 빠르게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타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베리노가 볼질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콜라스가 저번 경기에 좀 잘 던져주기는 했습니다만 애틀레틱스의 타격을 보았을 때 저는 리틀 양키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제이콥 윌슨이 조금만 더 꾸준하게 치를 수 있고 로렌스 버틀러가 살아날 수만 있다라면 애틀레틱스는 진짜로 빈틈없는 타선이다라고, 정말 파워력이 강력한 타선이다라고 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애틀레틱스가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로렌스 버틀러가 리드오프로서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심 타선에서 소더스트롬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커까지 좀 타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제이코비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어제 경기에서 이제 커츠가 라인업에서 빠졌다라는 것이 좀 이제 핵심입니다. 커츠가 안 나왔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 커츠 이 또 얘 같은 경우에도 복사근 배때기 부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루 빠졌는데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커츠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이콥 윌슨 돌아오고 타선 활력 확실하게 나타나고 기동력 올라온 애틀레틱스 그냥 짓지 않을 겁니다. 이 경기. 저는 이 경기가 왜 애틀레틱스에게 역배당이 주어졌는지 사실 이해는 잘 안 가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불펜 병신이거든요. 진짜 사실상.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는 역배를 봐야 됩니다만 8.5점을 줬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오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인트루이스가 정배당 받은 거에 굳이 억지로 근거를 찾자고 한다면 어제 경기에서 이 리와 스반슨이 투입이 되지 않아서 불펜에서 조금 힘을 비축해놨다라는 점. 마이콜라스만 버텨주면은 불펜에서 세인트루이스는 나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자원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정배당을 준 근거가 되지 않나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단 세베리노가 그 75구선에서 5이닝을 버텨주고 애틀레틱스가 마이콜라스의 시즌 평균 수준을 기록할 만큼 9이닝 5실점이면 6이닝 3실점 선이겠죠? 그 정도 선만 득점을 해줄 수만 있으면은 이 경기는 애틀레틱스 역배가 실제로 이루어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츠 홈런이 원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행님이 진짜로 그냥 주방에 열심히 요리하시면서 겉핥기로 보셔서 그렇고요. 예, 랭길리어스, 소더스트롬, 루커, 커츠, 제이콥 윌슨 진짜 전부 다 홈런 타자면 심지어 요새 토마스까지 애틀레틱스 장타력 절대 무시 못합니다. 커츠가 한때 그냥 잠깐 그 기사까지 나올 만큼 4홈런 경기하면서 너무 반짝해서 그래요. 7월 달에. 7월 달에 커츠가 막 OPS만 0.2점 몇 이 정도까지 막 나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쳤다 보니까 그냥 커츠에 좀 임팩트가 꽂혀서 그런데 애틀레틱스 타선은 정말 막강합니다. 예. 자, 그다음 경기 휴스턴 대 양키스. 네, 발데즈 대 맥스 프리드 국민픽이 되겠죠. 언더 누가 터지나 이제 폭탄 돌리기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되겠죠. 이거에서 터지냐, 다저스에서 터지냐, 아니면 보스턴에서 터지냐, 어디에서 터질까? 이제 좀 여러분들 폭탄 게임, 폭탄 돌리기 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누가 양키스 승을 가든 휴스턴 승을 가겠어요. 갈 거면 언더 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도 맥스 프리드 대 발데즈 제가 말씀드렸었죠. 양키스가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저 휴스턴 시리즈 전에 저 화이트삭스 시리즈에서 페레즈 나왔을 때 그때 고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경기도 2대3 나왔었죠. 양키스가 확실히 좌투수 상대로 공략 자체가 꽤나 잘 안 되고 있어요. 벨린저를 제외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좌투수를 제대로 공략하고 있다는 거는 억지 부려서 한 명 꼽자면 더 라이스까지 그거 말고는 진짜로 좌투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도 나름 탑 클래스 좌투수인 발데즈를 상대로 하게 된다면 양키스의 타선이 확실히 고전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한 휴스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좌투수를 상대로 오늘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휴스턴도 지금 타선에 있어서 좌투수에게 뭐 경기력 자체가 지금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앤더슨전도 마찬가지였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 팀 모두 지표상으로 볼 때는 어제 휴스턴이 그렇게 타격을 디쿠치를 상대로 야금야금 먹어주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양키스 정배를 오히려 못 보는 경기가 되는 경기인 거지 이걸 그렇다고 해갖고 맥스프리드가 또 털릴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양키스 정배 받았다고 양키스 빠따 믿고 양키스 승으로 갔다가는 큰 코 다치시는 경기가 될 거고, 저는 양팀 이제 뭐 분위기도 마찬가지죠. 워낙 또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맞부딪히는 경기 팀들이고, 경기 분위기 자체도 이제 양키스에는 꽤나 야유가 있을 거고, 휴스턴도 양키스 팬 있으면 야유가 있을 거고, 여기저기서 신경전이 좀 오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투수들도 거기 책임감을 느끼면 시즌 평균 수준의 양 팀의 기록이 나왔을 때 불펜에서 양키스가 사고를 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7.5에서 언더 나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경기인 겁니다. 그래서 양키스 정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국민픽이에요. 7.5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국민픽이고 이게 애초에 양키스 승으로 구매율이 70%가 안 넘어요. 69%밖에 안 될 만큼 이미 휴스턴으로도 꽤나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로 이제 언더 쪽으로 오히려 좀 몰리고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감안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일단 국민픽은 맞습니다. 마이크 볼륨이 작아요 하시는데 볼륨을 좀 올리시면 안 될까요? 네. 어, 너무 큰데? 피크 터지는데? 좀 커졌나요? 유튜브 마이크 좀 커졌나? 음, 너무 큰가? 아, 아, 아. 괜찮나요, 마이크? 유튜브? 아. 지금 괜찮아요? 아까가 더 좋아? 나 줄게요. 소리를, 좀 올려. 이렇게 할게요. 이게 제가 마이크 이거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딱 튀잖아. 빨간 색깔 안에 노란 색깔이 제일 이제 한계점이거든요. 초록 색깔만 떠야지. 근데 이것도 지금 좀 큰 편이야, 이게. 원래 좀 더 낮춰야 돼. 이렇게 낮춰야 돼, 이만큼. 사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일단 제일 크게 일단 해놓습니다만, 지금 이 빨간 색깔 뜨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직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 여러분들의 소리를 좀 키우세요. 네, 아까 누구셨죠? 디케님. 네, 소리를 좀 키워주십시오. 지금 최대 크게 하고 있고, 증폭 없이 선에서는 최대한 크게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무튼 말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에서 조금, 구매해서 따지고 봤을 때, 7.5 기준에서, 우리가, 의외입니다. 네, 의외예요.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의외로 지금 양키스 7.5 기준점에서 오버 구매율이 92%, 92%로 오버 구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만 하세요. 실제 그레이드도 이게 ROI 수준에서 이게 몇 퍼센트 정도 그 효율이 나타나는지 그에 따라서 이 그레이드를 매기는 건데 C 플러스면 꽤나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일단 오버를 보고 있긴 하네요. 해외에서는 구매율이 오버 7.5에서 오버를 일단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저렇게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프로 라인에서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이 열린 배당이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기준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합리적인 기준점은 8.39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8점까지 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샌프란시스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거스르면은 큰 코 다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줬던 경기고, 사실 이게 콜로라도가 어제 경기를 좀 너무 못했죠. 네, 잘로 파티가 돼버렸고, 안타를 무려 13개나 때려 쳐놓고서는 이거를 갖다가, 뭐 잘로 파티가 돼가지고 점수를 아예 2점밖에 못 낸 거를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컸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병살타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 두 개.
병살타는 두 개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그 찬스들이 다 좀 아다리가 좀 안 맞게 됐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콜로라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웹이 일단 나왔고 샌프란시스코 최근 타격감 미쳤죠. 데버스, 라모스, 아다메즈, 스미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슈미트 까지 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치고 있습니다. 지표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샘프 정배 받았지만 어쩔 수 없다. 오늘 국내율 1위 경기 샌프란시스코 승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몰린 경기다라는 것은 일단은 승패 라인에서 가장 몰린 경기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 경기가 다저스. 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9%가 몰려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물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좌투수를 상대로 약했던 지표를 뚫고도 이미 컵스도 뚫어냈었고 샌프란시스코가 그거 다 이겨내고 지금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시는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당 좌투수 등판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타격 지표, 타격 이제 득점 수준이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웹 선발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5점 잡힌 것 같은데 언어버는 꽤나 조금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샘플 일반승 정도만 여러분들 갖고 가실 분들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 경기 샌디에고 대 볼티모어. 어제 이것 때문에 저는 피봤습니다. 3대 3에서 아담 올라왔을 때 그냥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안타 상황에서 아담이 부상으로 갑자기 교체가 되고 말았고 이제 샌디에고의 필승조 계획이 이제 좀 틀어져 버렸죠. 수아레즈가 7회 올라왔는데 털리면서 추가 실점하고 말았고 결국에는 4대 3으로 패배. 음. 오늘 경기도 이제 메이슨 밀러 말고 올라오는 불펜 투수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불펜 투수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다르비슈만 믿고 이거 구매하기 좀 굉장히 어려워진 경기이고 지금 볼티모어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면 아마 잭슨이 진짜 이 요주의 인물이에요. 졸라 잘 쳐요. 네, 잭슨이 정말 잘 치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부가적으로 이제 할러데이랑 마운트 캐슬 얘네들이 더 활약을 해줘가지고 추가 생산이 가능한지 막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타격감이 좀 떨어져 있는 거너 앤더슨 이런 애들이 좀 올라와 가지고 더 타격을 보태줄 수 있을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경기 양상이 달라지겠죠. 이제 어제처럼 마운트 캐슬이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득점 수이 좀 떨어지는 것을 감안은 해야겠습니다만 샌디에고도 지금 타격감에 있어서는 빼놓을 거는 없는 것 같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이제 점수는 기준점이 8.5점이 주어졌다면 이게 샌디에고 홈 경기 7.5점 기준점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근데 8.5점이 주어진 선에서는 오버 게임을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일단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타격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샌디에고가 좀 이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타티스 주니어가 라인업에 돌아와야 돼요. 젠더 보가츠가 지금 없기 때문에 타티스마저 빠져버리면은 이 경기를 샌디에고 승이 아니라 오히려 볼티모어 승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만큼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라인업에 변수가 있다 보니 저는 이거 추천은 드리지는 못해요. 일단 젠더보가치 아웃은 확실한데 이제 타티스는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 타티스가 없으면 또 알아야지 1번 타자 나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4번 타자급 활약할 수 있는 샌디에고의 타선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마차도가 2번 나와버리고 라우레아노 4번을 써버리는데 지금 전 볼티모어 친정팀 상대로 이제 이적한 선수를 갖다가 3, 4번 기용해갖고 또 이렇게 쓰는 양상으로 좀 흥미롭게 흘러가긴 합니다만 저는 글쎄요 이게 샌디에고가 이거를 과연 정말로 정배당 받고 이길 만큼으로 압도적인 1.4배당급 전력일까? 저는 타티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타티스도 리드오프로서 좌투수가 아니라 우투수가 나오는 홈 경기에서는 확실한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타티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8.5 기준에서 오버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애리조나 이 경기는 초기 배당이 1.93, 1.93배 동배당으로 잡혔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라츠 선발 나옵니다. 지금 이발디가 부상으로 또 빠지면서 땜방으로 올라야 되는데 라츠가 이번 시즌에 6이닝 던졌고 한 69 이상 던질 수 있는 이미 스토프가 갖춰져 있는 이제 롱리리프 자원입니다. 꽤나 성적이 잘 받쳐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롱리리프로 나왔을 때 너무 잘해주고 있는 선수이고 오늘도 꽤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1.93, 1.93 초기 배당 잡혔다가
이게 급작스럽게 좀 애리조나로 빠지기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 해외에서 구매율이 텍사스 구매율이 무려 83%, 애리조나슨 구매율 17%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발디가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미리 구매한 새끼들이 이 구매율을 갖다가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도 여전히 애리조나 구매율이 24%밖에 안 돼요. 텍사스 구매율로 아직까지도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배당도 아니네. 85%네. 지금 실제로 이게 보시면은 구매율이 앞에가 구매율이고요. 앞에가 구매율이고 이게 구매율이고 이게 구매 돈이에요, 돈. 돈의 수준을 보시면은 애리조나 쪽으로 강하게 몰려 있죠. 이게 텍사스 선발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개미들이 미친 듯이 이제 이발디 나올 때 이걸 갖다 이발디라고 알고 있을 때 이걸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수는 이게 훨씬 많은데 돈은 애리조나 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발 투수 라츠라고 파악하고 접근하셔야 되고 크리스맥 같은 경우도 이제 똥볼로 이제 재미를 좀 보고 있죠. 이번 시즌 이제 등판을 해가지고 다만 텍사스의 타선에 이게 애리조나 타선과 전 비빌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기 제가 텍사스 승 봤었죠. 근데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두 팀 모두 불펜이 불안하다면 어차피 불펜 불안한 싸움에서 선발 투수 둘 다 모두 긴 이닝을 던질 수 없는 싸움이 될 거고 타격에서 좀 우위를 가려야 된다. 그럼 8.5점 기준점에서는 오버를 보면서도 텍사스 역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텍사스의 최근 지표가 넘사벽입니다. 조시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름을 올리는 가르시아, 그 다음에 헬만, 히가시오카, 랭포드, 그 다음에 무어, 그 다음에 스미스, 텔레즈까지 타격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이 경기를 뭐 좌투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투수 그냥 꺼내가지고 크리스맥 가지고 이거 이겨 먹는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건 텍사스 승 오버 보는 경기가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끝날 것 같고 오늘 유튜브랑 좀 같이 좀 켜봤어요, 라이브를. 이제 내일도 휴방 한다는 사실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내일 휴방입니다. 내일 휴방이라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계속 유튜브 10시에 업로드 하니까 이제 10시에 업로드한 거 올려서 1시간짜리 보고 11시까지 마감인데 구매 어떻게 하냐고 좀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라이브를 좀 킬까 고민 좀 하다가 오늘 딱 한번 켜봤어요. 켜봤고, 물론 저는 그렇게 유튜브에는 녹화본으로 늦게나마 올리는 이유가 라이브를 좀 숲에서 라이브를 활성화를 시키고 싶었어요. 숲 라이브 인원을 좀 늘려서 라이브로서 조금 더 좋은 방송 이제 어, 데이터를 좀 쌓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 유튜브로만 보시는 분들 이제 다 연령대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숨 라이브로 오세요 오세요 마냥 강요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한번 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숲에서만 아니다 유튜브로 라이브를 키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그래도 제가 숲에서 라이브를 9시 언저리에 좀 하고 있고 배팅이 급하신 분들은 숲에 라이브 좀 보러 오셔라 라고 좀 어필도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켜가지고 또 한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다시 보기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 다시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란에 없을 거고 라이브란에 가셔야지 이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는 유튜브 라이브를 가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좀 좋은 결과 또 가져가시고 제가 내일은 쉬고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방송을 킬 텐데 그때 이제 축구도 좀 건드려야 되거든요. 축구가 금요일 날 새벽에 해가지고 이제 A매치 경기들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월드컵 퀄리피케이션 나오죠. 그거 제가 아는 경기들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축구 직접적으로 좀 조합을 좀 짜드려가지고 저도 같이 베팅하는 그런 방송 한번 할까 합니다. 목요일 날에. 그래서 목요일 날 라이브 좀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축구 베팅은 라이브에서만 할 겁니다. 라이브에서, 숨 라이브에서 유튜브 라이브 안 킬 거예요. 유튜브 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숨 라이브로 켜가지고 조합으로 축구 좀 알려드릴 거고 분석할 거고 이제 A 매치다 보니까 저도 뭐 대놓고 막 이렇게 막 어,
너무 떠벌리기에는 한번 저도 한번 시행착오 한번 살짝 겪어봐야 되다 보니까 이 첫날 A매치 첫날 같은 경우는 살짝만 네 그냥 숲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야구 영상은 네,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야구 영상은 유튜브로 올릴 거고 녹화 끝나고 유튜브 녹화 끝내고 숨 라이브 막판에 이제 축구 얘기로 좀 넘어가서 A 매치 정경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선에서만 아프리카 뭐 다 잡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아는 팀 아는 선수도 있고 경기 많이 본 것들 옛날 스포티비 작년에 스포티비 졸라 열심히 보면서 유로 그다음에 저 월드컵 예선 이런 거 존나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 것들 네이션스 리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특히 유럽 리그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부 분석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조합 실제로 짜고 화면으로는 공유를 못 해드리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배트맨 구매를 할 겁니다. 네, 구매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축구 방송까지 숨 라이브로는 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숲 그냥 어플 까셔 휴대폰은 숲 어플 까 SOOP 예, SOOP 숲 어플 까시고 아니면은 아프리카 TV 또는 숲 구글에 검색하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야구 인싸 치신 다음에 그냥 방송 입장하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긋하신 50대 60대 형님들 숲에서 라이브로도 좀 많이 찾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라이브는 숲도 아프리카 뭐야 저 뭐야 유튜브도 동시에 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날 저녁에 방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야구 오늘 분석한 거 잘 활용하셔서 또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승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